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용 점수와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어제부터 신용카드사나 캐피탈 회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신용등급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밖에도 내 신용 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손바닥 경제에서는 똑똑하게 내 신용 등급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사실 신용등급이 4등급 정도 이하인 이 직장인 같은 경우는 네. 시중은행에서 이제 대출받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제2금융권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네네. 신용등급이 그동안 많이 깎였던 건 왜 그랬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평가 시에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보다 연체할 확률이 높다든지 아니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해온 것인데요. 이번에 이것을 좀 개선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네. 신용 등급 제도가 개선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대출을 어디서 받았는지가 아니라 뭐 대출 금리 등을 확인하고 신용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체크하겠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서 그 신용평가의 그 점수를 상당히 이제 차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은 10점을 하락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상호금융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은 경우에는 뭐 70점을 감소시킨다든지 이렇게 이제 차별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예. 금융기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있는 대출 금리를 산정을 해서 그 신용평가 점수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폭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대출금리랑 신용등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길래 이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 금리는 이제 흔히 이제 담보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파트냐, 뭐 단독주택이냐, 연립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네. 또 하나는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평가 점수에 의해서 그 사람의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낮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예. 또한 그 등급이 또 낮게 되면 이율이라든지 한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던 거고 그렇게 예. 받아왔지요. 네. 네, 어제부터 이제 새로운 신용 등급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 평가의 방법이 네. 이제 달라진 거죠. 네. 그 사람이 대출 받은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서 신용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그 사람이 받은 대출 금리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크게 이제 그 제2금융권을 거래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불이익을 덜 받게 되고 지금보다는 이제 신용 등급이 올라갈 확률이 이제 높아진 것이죠. 그럼 이제 개선안이 시행이 됐으니까 네네. 기존 대출자들의 이 신용 점수나 등급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금융권 중에서 그 한 94만 명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 중에 이제 46만 명이 네. 아마도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네. 94만 명이 평균적으로 한 신용 평가 점수로 보면 한 31점 정도가 이제 상승할 것이다. 그 중에서 반 정도는 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그 금리라든지 한도 이런 데서 이제 불이익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저축은행은 지금 미리 시행이 됐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면은 신용 등급 자체, 신용 점수가 상승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금융권에서도 그 이제 저축은행도 이금융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금융권 중에서 저축은행은 올해 1월 14일부터 이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68만 명이 혜택을 받고요. 그 중에서 이제 거기에서 한 60만 명 정도가 또 하나는 이제 점수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그 중에 60%인 40만 명 정도는 또 신용 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가량의 사람들이 이제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신용 등급 중요하고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게 구조가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좀 걱정이나 우려 섞인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신용 등급 조회하면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과다하다면 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 번 조회하면 떨어지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대부 업체에서 등록을 조회를 많이 했다든지 네. 하면 그런 조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 하는 것이고 신용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신용 평가 기관이 하는 그 점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은행에 가면 그 점수를 갖고 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또 한 번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러한 평가 요소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이제 신용 그 점수라든지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상담할 때 신용 등급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그러면 결국 등급이 떨어진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이제 포함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예. 하나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사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업체 가서 여러 군데 가서 조회를 받은 것과 예. 이 1금융권이 은행에서 받은 경우는 이제 평가를 달리할 수도 달리하는군요. 있다 이런 거죠. 네. 신용카드가 많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어때요? 네, 신용카드가 이제 많은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용이 좋아서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보유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어떤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 그것을 잘 결제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또 신용 점수가 올라가서 등급이 올라갈 수도 그렇죠. 있지만 또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은 연체를 많이 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이제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제대로 결제를 했느냐가 크게 이제 기준이 될 수 그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개수하고는 무관한 거군요.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대출이 없거나 아니면 네네. 대출 개수가 적을수록 이 신용 등급에는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대출이 이제 없는 경우에도 금융 거래가 다른 그 대출은 없지만 이제 예금 거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카드 거래나 예. 그러니까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신용 등급의 어떤 상승 요인이 되지만 네. 대출이 없고 또 은행 거래도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평가 방법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상대적으로 이제 그분의 그 어떤 실제 능력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금만 쓰고 대출 없고 하면은 네네. 신용 등급에 있어서 어떤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요인은 없고 이제 평가 모르니까 네네. 이제 평가를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실제 능력보다는 낮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는 뭐 내역이나 요소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야 기관에서도 평가를 그렇죠.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등급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이제 평가 기관에서는 보는 것이니까. 네. 네. 공과금 연체하면 어때요?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줘요? 네, 그러니까 공과금을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 점수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용 점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예. 또 등급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점수가 점수가 등급은 떨어진다고 또, 네. 하더라도 등급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넘어갈 수도 등급을 있죠. 벗어나는 경우도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신용 등급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네.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네.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향후에 어떤 점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금융 거래라든지 아니면 상거래를 할 때는 네. 그 사람의 어떤 신용 평가를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각자의 다 평가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은 경우에는 네. 이제 대출 금리라든지 대출의 한도라든지 아니면 그 거래를 못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자기의 신용 관리를 철저히 매사 이제 철저히 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정말 네. 궁금합니다. 예. 네, 신용 등급을 올리는 것은 무조건 어떤 경우든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연체. 제일 어떤 그 의무로 지킬 어떤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항목 중 그렇습니다. 하나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거래라든지 예. 아니면 뭐 세금이라든지 네. 공과금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 통신 요금이라든지 렌탈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연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납부해야 할 원칙을 요금은 미루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꼬박꼬박 내라 말씀이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평소에 이제 통신 요금을 냈다든지 아니면 뭐 할부 거래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온라인 거래 결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적을 쌓아서 네. 자기의 신용을 잘 또 쌓아놓고 또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여러 가지 나와 그러게요. 있는데 네. 보니까 그 빚도 오래된 것부터 갚으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된 그러니까 연체를 오래 할수록 예. 그 점수가 그 감소폭이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래된 것을 빨리 갚아야만이 신용 등급 점수를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연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